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슈퍼바이저 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12주차 스터디입니다. 12주차 스터디고요. 오늘 저희 김기범님과 함께 읽어볼 논문은 GIT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A Generative Image to Text Transformer for Vision and Language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보니까 TMLR 2022년도에 출판된 논문이네요. 네, 이 논문을 김기범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범님 세기 숙제 개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재용님 덕분에 아주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임기범이고, 현재 얼룩소라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Git Generative Image to Text Transformer for Vision and Language라는 논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고, 작년에 TMLR이라는 학회에 발표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참고로 이 트랜잭션 온 머신 러닝 앤 랭귀지 리서치 맞나요? 네, 요거는 저널입니다. 네, 아, 머신 러닝 저널이군요. 리서치입니다. 네, 머신 러닝 아, 리서치입니다. 머신 러닝 네, 리서치라는 감사합니다. 저널이고, 네네, 경영드렸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제목이 별 정보량이 없어가지고 되게 처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음, 모델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 읽은 뒤에 이렇게 간단한 제목이 납득이 됐습니다. 네. 어, 근데 실험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또, 맞습니다. 네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어, 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그동안, 멀티모달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프리트레이닝 할 때 MLM이나 ITM들이 많이 쓰였는데,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수행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와 다른 로스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특정 태스크에 적합한 어떤 그 어댑테이션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Git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어댑테이션을 최소화했고요. 두 번째로 정말 간단하게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디코더를 두 개만 사용을 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멀티모달 벤치마크를 수행을 했고,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깃이라는 이 모델은 어, 텍스트 디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 인코더는 콘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인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사이즈에 따라 VIT의 어떤 변형 버전인 코스와인, 그리고 최신 버전인 다비싯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비전 트랜스포머들은 어, 클립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클립은 어, 그 오른쪽 피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해서 인배치 셀프 스포츠 러닝을 어, 활용한 그런 모델이고요. 여기서 이 모델로 프리트레이닝 한 뒤에 이미지 인코더를 갖고 와서 깃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조금만 보여드리면, 이게 다 하이라키가 다른 단어들이라, 이제 정리되겠습니다. VIT가 있고요. VIT가 비전 인코더죠. VIT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계열이 클립입니다. 그죠? 네. 클립이 이제 최초로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그거의 이제 발전형 중에 코윈, 뭐, 다빗, 뭐, 플로렌스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다른 하이라키에 있다는 거를 부연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아키텍처는 다 VIT가 맞고요. 학습 방식은 클립이고, 클립에서 조금 다른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게 이제 코인이고 다빗이고 뭐 등등 있습니다. 네, 네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오른쪽 피겨가 기세 이제 전체 네트워크 아키텍처고요. 인풋은 이제 라우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인풋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가 인코딩을 해서 2D 피처 맵을 만들고, 그 음. 이후에 리니어 레이어와 레이어 돔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D 디멘전의 1D 벡터로 1D 벡터가 됩니다. 그 이후에 네. 그, 그 이미지와 매칭이 되어 있는 텍스트와 함께 들어가서 그게 이제 보스라는 이 토큰 좌우로 함께 텍스트 디코드에 들어가고 마지막 아웃풋이 이제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체 제가, 그림이고요. 음,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이미지 인코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전 인코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인코더에 출력 히든 벡터를 쓰겠다는 얘기로 이해했고요. 네네, 그러면 그 벡터의 사이즈가 D인가요? 그죠? 벡터의 네네, 그 히든 디멘전이. 네네. 그러면 요 디멘전과 이 트랜스포머 인풋의 히든 디멘전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아, 그거는 그 아마 아마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키텍처가 D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클립이나 뭐 네네. 왜냐면 학습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요걸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요 안에 무슨 뭐 리니어 레이어 하나가 있어가지고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음, 본 기억이 없는데, 음, 어,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뒤에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 음, 인코더를 통한 이 인베딩을 여러 개 콘캐스트 해가지고 한꺼번에 넣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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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넘어가서. 그래서 텍스트 디코더와 이제 이미지 인코더를 프리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음,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사용을 하고요. 음, 텍스트 디코더는 그 텍스트 설명을 생성하기 위한 트랜스포머 모듈, 그리고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하고 피드포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이제 D차원으로 인베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뭔가 꼬였는데 그 그다음에 이미지 피처들은 이제 텍스트 인베딩과 콩캣하여 이제 트랜스포머 모듈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는 보스 토큰으로 시작되고 이제 엔드 오브 센텐스 토큰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디코더에서 이제 시퀀셜 투 시퀀셜 어텐션 마스크는 이제 왼쪽과 같이 적용이 되고요. 어, 텍스트 토큰은 그 이전에 이게 L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참고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음,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텍스트 토큰은 이전 텍스트 토큰과 이미지 토큰에만 의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0이라는 것은 이거를 참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네, 일반적인 그 LM에서의 그 텐션 마스크하고 다른 점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음. 다른 모든 이미지 토큰을 참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니다이렉셔널 어텐션 마스크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예, 읽으면서. 이 이미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네, 이거는 이제 VIT를 통해서 이미지 인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벡터들이죠. 네네. 얘는 프리픽스인가요? 프리픽스 텍스트인가요? 어, 그거는 음, 예를 들어서 그 프리트레인드일 때는 음, 그 프리트레인 네, 프리픽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위, 그 프리픽스로 들어가는 텍스트 인풋이 음, 프리트레이닝일 때랑 그다음에 네, 실제 인퍼런스 그 BQA 할 때랑 좀 달라지게 되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딱 보니까 이 어텐션 마스크를 보니까 프리픽스로 보이고 요거는 계속 이제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되는 거고 네, 이쪽만 반대 사이드만 요 사이드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 실제로 생성하는 건 이쪽이다. 동그라미 쪽.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비디오에 특화되진 않지만 비디오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모델 수정이 들어가는데요. 비디오에 대해서요. 러너블 템포럴 임베딩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디오 프레임들을 샘플링해서 콘캣을 합니다. 그 콘캣된 것들이 어, 텍스트 디코더에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델들은 그 이전에 저희가 스터디했던 것들도 다 그 이렇게 러너블 템포럴 임베딩을 추가하는 방식은 되게 유사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요거 그러면 이미지가 여러 장 들어가면 굉장히 앞쪽에 많은 토큰들을 차지하게 되겠네요. 네네, 콘캣이라고 하니까 붙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으로 보여주시면 전장으로 잠깐 넘겨주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옆으로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네네 이미지가 쫙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맞습니다. 토큰 사이즈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 사실 무한정으로 넣을 수 없다. 이미지도. 그래서 뭐 뭔가 비디오에서 샘플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는 혹시 논문에 나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 맥스 토큰 사이즈를 굉장히 그 음, 크게 두지 음. 않나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샘플링을 굉장히 그 듬성듬성 했을 수도 있고요. 음, 그렇죠. 토큰 네, 사이즈가 토큰 길이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VLM뿐만 아니라 그 지금 뭐 챗GPT나 뭐 GPT-4나 그런 데서도 결국 토큰 사이즈가 결국 제일 늘리기 힘든 기술로 현재 이해가 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다 갔지만 뭐 10만 토큰까지 늘리겠다. 10M, 10밀리언까지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마침 음, 이번 주 총각 지난주에 음, 음, 그, 그 챗GPT도 맥스 토큰 사이즈를 굉장히 늘렸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3.5 터보가 됐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어, 텍스트 디코더, 텍스트 디코더에 대해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그 뭐 먼저 이미지 인코더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립을 통해서 잘 초기화를 합니다. 대신에 텍스트 디코더는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학습을 처음부터 from scratch로 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그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하는 이유가 BERT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그 이미지 시그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음,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 어, 이 텍스트 디코더만 따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사전 학습이 되는 건데 음. 이런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깃이라는 아키텍처 자체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네. 반면에 그 지지난주에 저희가 스터디했던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어, 프리트레인드 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디코더를 프로즌 시켜서 이제 어, 모델을 학습을 시켰죠. 음, 여기서 그 플라밍고라는 모델에서는 이제 LLM의 제너레이션 캐패시티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 논문에서는 그 텍스트 디코더가 그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 더 적합하도록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등장하는데 플라밍고보다 음. 우리 게 더 낫다라고 몇 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밑에 그 표를 보시면 음, 제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끌고 왔는데 어, 그 디코더 사이즈는 이제 이 기시라는 모델의 사이즈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랜덤이 있고 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 비교를 해보니까 랜덤이 더 낫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근데 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 값이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출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버트를 썼네요. GPT를 안 쓰고. 그러네요. 그게 조금 뭐 아니면은 뭐 입력 값을
받아야 돼서 그런 거라면 뭐 T5 같은 걸 써도 됐을 텐데,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요거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카랑 약간 포지션이 겹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코카에서는 모든 파라미터를 from scratch 트레이닝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미지 인코더는 from scratch 트레이닝을 하지 않죠. 네네. 하지만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는 양쪽 다 from scratch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뭐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모델 크기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논문이 나온 시기도 비슷하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쪽 포지션이랑 조금 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더 얘기해 보실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 아니,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어떤 스터디도 있었는데요. 음. 그, 이, 기세 메인 모델은 0.8 빌리언의 그 텍스트 이미지, 페어 데이터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코, CC, 3M 등등의, 데이터들을 갈무리해서 얻은 데이터고, 음. 이거 외에도 만약 데이터가 작으면 어떨까라는, 테스트로 이 10밀리언도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그, 그 두 개에 대해서 그, 어, 컨캣과 크로스 텐션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그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를 컨캣해서 그 텍스트 디코더에 넣는 방식인데 그렇지 네. 않고 크로스 음. 어텐션을 하면 어떨까?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음. 밑에 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0.8 빌리언의 이 메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음. 어텐션이 없을 때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볼 수 있겠고 다양한 벤치마크에 대해서 네. 반면에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 음. 두 개가 뭐 비등비등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크로스 어텐션이 더 나았다라고 어, 보입니다. 네. 요것도 또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컴캣을 하게 되면은, 그, 네, 트랜스포머 입력의 토큰 사이즈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입력을 많이 못 넣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VQA, V2나 그런 이미지 캡셔닝이나 이런 태스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GPT-4 이후의 모델들은 다 이제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고 있잖아요. 비주얼 인스트럭션을 주잖아요. 뭐 되게 길게 네, 주잖아요, 인스트럭션을.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입력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비어스 컨텍스트를 계속 입력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토큰 사이즈가 항상 보틀렉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할 때 이제 컨캣 방식에는 계속 그게 누적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걸로 이해를 했고, 크로스 어텐션 방식은 이제, 어, 제가 봤을 때 단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키텍처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크로스 어텐션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성능도 약간씩 점점 그 스케일링이 되에 따라서 약간씩 밀리는 걸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뭐 사실 이 두 개 테스트만 봐서 사실은 잘 모르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OCR이나 그런 걸 좀 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블레이션 안 돼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었는데. 네, 그건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OCR 쪽 나온 논문은 여전히 크로스 어텐션 방식을 막 쓰더라고요. 어, 뭐 되게 디테일하게 그 이미지를 봐야 될 때는 크로스 어텐션 방식이 여전히 써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논문들을 보면. 음. 네. 네, 좋습니다. 이건 아직 물음표. 결론은 안 났다. 하지만 네. 이 논문에서는 네, 컨캣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네, 뭐 그거는 뭐 일부 이 두 개의 벤치마크에서 맞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프리트레이닝은 랭귀지 모델링에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하는 걸 사용을 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 라벨 스무딩을 적용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뭐,
그 MLM이 아니라 이제 LM을 사용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보통 이제 15%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확률적으로 한 6.7번 정도의 에포크를 사용해야 전체 토큰을 마스크 해볼 수 있을 텐데, LM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큰을 다 예측을 하는 거니까 큰 데이터 학습에는 LM이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 중요한 연구를 하는 건 이게 중요한 연구는 아니었는지 투 에폭만 그 컴퓨테이셔널한 리소스 제약이 커서 투 에폭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쯤 네, 22년도 5월이니까 한참 오픈 AI랑 협업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아, 네. GPU의 압박이 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네. 뭐 약간 딴소리로 논문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내용 음, 자체는 좋은데 좀 난잡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느낌. 음. 그래서 뭔가 좀 급하게 낸 거 아닌가라는 수측을 좀 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뭐, 네.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VLM 논문 이거 말고도 뭐 BIT 계열도 있잖아요. 네네. BIT3 같은 것도 보고 저번에 저희가 엘모, 그 뭐죠? 벨모 이런 것도 봤는데 그 회사 안에서도 여러 라인의 모델 그룹이 존재하고 아마 그런 그룹 사이에 경쟁이 있었을 거로 이해가 되고 뭔가 코카가 나온 시점에서 뭔가 빠르게 뭔가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네, 네, 점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음, 그럼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미지 캐셔닝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프리트레이닝 한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뭐 넘어가고요. 이제 VQA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이제 퀘스천과 그런트 앤서를 콘캣을 해서 넣고 이제 여기서 로스는 이제 앤서하고 EOS 토큰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는 그 퀘스천만 캡션 프리픽스로 해서 예측을 생성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클래스 네임, 그러니까 보통 뭐 원하는 코딩 같은 거를 많이 쓸 텐데 그게 아니라 클래스 네임을 어, 그 이미지 캡션의 어떤 레이블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 레그레시브하게 파인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원하는 코딩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엑스트라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없습니다. 네. 뭐 프리픽스를 쓰는 거죠. 아까 뭐 얘기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은 결국엔 프리픽스를 아, 쓰는 것 네네, 같고, 맞습니다. 네. 네네. 뭐 여기가 그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험 세팅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면 0.8 빌리언이 메인인데, 근데 이거 외에도 몇 음, 가지 더 변형 깃 모델들을 내놨어요. 그리고 히든 디멘션은 이제 768이고 전체 파라미터 수는 0.7 빌리언,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이미지 인코더 디코더가 각각 이렇게 되고, 그리고 빔 사이즈는 4, 에포크 2, 그다음에 랭스 페널티는 0.6으로 세팅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일단 히든 디멘전 768이고요. 여기 아마 이제 클립 비전 인코더의 768과 동일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네네. 모델이 아구가 맞죠? 막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뭐 모델 아키텍처에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바로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토탈 파라미터 0.7b 이게 이제 GIT 깃 오리 깃 모델이죠. 이거 0.7b 맞죠? 네, 0.7b 파라미터인 거고 네, 나머지는 됐고 설명 주신 것 중에 이제 0.8b 이 이미지 텍스트 패러디 코퍼스를 썼는데 네. 요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존의 모델들,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모델들은 다 밀리언 단위입니다. 이 이미지 텍스트 코퍼스가 뭐 예를 들면 3밀리언, 10밀리언 이 정도의 성능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달라졌냐면 플라밍고랑 코카 그리고 요거 깃 요거부터 스케일이 빌리언 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점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특히 얘랑 비교가 되는 것들은 이 코카인데 코카는 3B를 썼습니다. 코카는 3B 코퍼스를 쓰고 모델 사이즈가 2B였어요. 음, 얘는 0.8B를 쓰고
모델 사이즈가 0.7B.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뒤에 성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깃 모델, 오리지널 모델 자체는 코카한테 약간 밀리죠, 성능이. 네네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깃2를 냈죠. 네, 그 5.4 빌리언 파라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코프 사이즈가 12.9밀리언입니다. 약간 반칙인 것 같은데. 그리고 5점 몇이라고요? 5.1빌리언. 네, 아, 네. 5.5B. 그래서 여기서는 이겼어요. 근데 조금 이겼어요. 네, 그게 이 논문을 보는 이제 관점. 그러니까 이 디시란 모델이 좋은 모델인가를 판단할 때 그런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코카보다 거의 한 모델 사이즈 2배 키우고 코퍼 사이즈 3배 키웠는데 4배 키웠는데 조금 좋았고 그 전에 모델은 얘보다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약간 어중간한 포지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음, 음.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음,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 한창 핫할 때는 대부분 음, 다 그 데이터를 음.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랄까, 그냥 모델발로 진검승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음, 데이터도 다르고 하니까 네, 음. 어떤 모델이 진짜 더 어떤 큰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데이터 빨로 밀어붙이면 사실 다 지는 거고요, 거의. 네네. 네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게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 그 트레이닝 알고리즘의 효율성.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내는가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또 아키텍트적으로는 뭐 이걸 전제 from scratch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서 그 태스크에서 점수를 올리는가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점점 그 연구적으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음.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음, 이런 그 음, 음.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도 디스틸레이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쓰이나요? 그런 논문들은 음, 본 적이 뭐 없어서. 아직 저도 그런 쪽은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기범이 말씀대로 분명히 그런 기법도 유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네. 음, 뭐 파라미터 이피션 튜닝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전 인코더를 뭐 되게 이것저것 어블레이션 해주셨잖아요, 논문에서. 네네. 그런 것들을 뭐 그 그냥 이제 BIT를 붙이는 게 아니고 뭐 OCR 모델, 뭐 오브젝티브 디텍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종류별로 붙인 다음에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형태로 붙이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봐요. 네. 음,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걸 하지 않는 게 모티베이션인데 네. 오히려 비전 인코더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 작은 모델을 여러 개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아무튼 이 논문에서는 모티베이션은 그런 거 없이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네네. 네, 네, 뭐 약간 반대된 생각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익스페리먼트들은 여기서 이제 잘 나온 것만 쭉 이제 음, 보여준 건데 음, 그 이미지 캡셔닝, 뭐 이미지 QA, 비디오 캡셔닝, 비디오 QA, 그다음에 그 텍스트 리딩, 뭐였지? 여튼 이런 것들이 다 그 음, Git과 Git2에서 기존 소타와 유사하거나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 음, 네. 저 OCR이 없네요. 이게 OCR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네. 네네, OCR입니다. OCR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네요. 그죠? 네네. 음. 이미지 QA도 좀 상당히 덜 올랐고. 이미지 캡셔닝만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이미지 캡션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VLM 안에서는 쉬운 태스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많이 올랐죠, 캡션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하고 하는 태스크들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언더스탠딩 쪽이 부족하고, 얘는 그냥 제네레이션이잖아요. 그런 좀 그냥 아직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GIT V2가 돼서도 언더스탠딩 쪽 벤치마크는 크게 안 올랐어요. 음, 요런 것들은 좀 아키텍처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그, 저, 아직 그런 부분은 다른 분들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PT-4에서 일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네. 네네. 그렇고, 그래서 이 뭐, 빨리빨리 넘어가면,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것도 뭐 기존 소타와 유사하거나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플라밍고랑 이제 그 제로샷과 그 퓨샷을 비교를 하는데요. 음, 플라밍고에 비해서 그 퓨샷에서도 음, 제로샷은 더 안 좋은데 음. 퓨샷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만 보였는데, 프리커, 이것도 이 제너레이션 태스크인데, 뭐 VQA 같은 걸 같이 봐야 되지 않나. VQA가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이 아, 네.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VQA, OCR 이런 거는 좀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네. 이 모델은. 네. 그리고 그래서 이미지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게 좋은 결과를 음, 내고 있고요.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캡처링 같은 경우에도 음. 엄청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확실히 네. 캡션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캡션이 확 올라갔네. 네. 음, 넘어갈게요. 네. 또 이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뭐 이것도 뭐 소타와 유사하거나 뭐 괜찮은 음, 결과를 얻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음, 뭐 일단 뭐 깃이 그 괜찮은 탑원에서 이제 괜찮은 성능을 얻었고 음, 근데 여기서 그 밑에 보시는 표가 그 제로샷과 뭐 원샷, 파이브샷을 비교를 하는 표인데 그 안에서도 세 개로 나뉘잖아요. 음, 네.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그 이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레이블을 딱 내뱉어야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VOC 프라이어는 보캐블러리 프라이어는 그 뭐 예를 들어 실제 레이블이 약 1000개 정도 있다고 한다면 음, 그 1000개 레이블만 내뱉을 수 있도록 그 아웃풋 토큰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음, 세 개의 세팅으로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이퀄은 뭐 거의 아큐러시가 0에 수렴하고요. 그 음. 다음에 인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고, 그다음에 원샷, 파이브샷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 아큐러시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퀄이 정확하게 어큐러시인 거죠? 탑1 네, 어큐러시가 그렇죠. 네, 탑1 어큐러시. 이게 뭐 탑5 어큐러시 같은 게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이제 뭐 보큐버리 제한해가지고 하는 거고. 음, 근데 뭔가 이게 딱 1대1 대응이 딱 되진 않네요. 음, 왜냐면 이게 음, 애초에 음, 이제 오픈 음, 엔디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음, 이해했습니다. 대략적으로 80점. 네.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리코그니션도 그 뭐 괜찮은 성능이 나왔다. 소타 근처가 나왔다. 음, 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이제 모델 스케일링을 했어요. 어, 그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은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20 밀리언 페어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각각의 아마 데이터 포인트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사이즈도 좀 다르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모델이 그 코스와인이 그 이제 휴지라고 이름을 붙여졌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것들을 VIT하고, 그러니까 그 패치 16, 그다음에 14 사이즈의 각각의 VIT 모델을 넣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르지, 휴지 이렇게 세 가지 크기의 어, 그 모델을 비교를 했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는 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각의 그 태스크에 대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음, 그, 그 코스와인이 그것도 이제 VIT이긴 한데 음, 어, 조금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1대1로, 그러니까 애초에 아키텍처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모델 음, 사이즈를 함께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적어도 그 아키텍처 자체가 음, 음. 그 고정이 돼야 되는데, 변수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 않은 그쵸.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네. 다만, 음, 이분들이 그 꼭 프리트레인 준비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그 프리트레인 하기 전에 프리트된 모델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직접 이것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중에 골라서 갖다 쓴 걸로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뭐 그 코스와인 같은 경우는 뭐 더 작은 게 없기 때문에 음,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쵸. 뭐, 여튼 이럴 거면 네, BIT 휴지를 쓰지. 실험할 그러니까요. 때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음,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당연히 그 실험의 페어네스 관점에서 당연한 것 같고요. 그,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을 드리면, GIT 베이스는, 클립 B16을 씁니다. 예, 클립에서 BIT 베이스 16을 쓰고요. GIT 라지는 클립 BITL 라지에 14를 쓰고요. 그리고 BIT는 보통 BIT라고 돼 있고 아마 그게 이제 여기 휴지에 해당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와인이라는 모델을 쓰고 모델 사이즈가 어, 클립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29밀리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클립 라지가 347밀리언이 되고 코스와인이 681밀리언이에요. 그래서 뭐 확실히 모델 사이즈는 BIT-L보다 이제 2배 정도 큰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네. 아키텍처적인 통일이 없기 때문에 요 실험 자체는 뭐 이렇게 공평한 비교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BIT라는 모델 안에서의 스케일이라고 GIT라는 모델 안에서의 스케일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아, 보면 네네. 되지 않을까. 네네. 아, 네. 뭐 느낌적으로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데 텍스트 디코더도 똑같은 실험을 해본 것 같은데 뭐 음, 딱히 뭐 매트릭을 제공하지 않았고요. 큰 네네. 그 성능 제가 제공했죠 밑에 음, 제공했고 음, 성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는 그 텍스트 디코더 실험을 할 때는 0.4빌리언 그 데이터셋만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왜 이렇게 그 디코더는 뭐 키워봤자 영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민을 해서 말씀하시기를 음, 그 이제 이미지 인코더가 객체 인식을 담당을 하고 음, 그 텍스트 디코더가 그 객체의 용어를 자연어 방식으로 다시 음, 재구성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때, 음, 어, 설명이 좀 비슷한 패턴,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객체, 음, 동사, 주어를 따르기 때문에 음, 쉬운 태스크고 작은 디코더로 음, 충분하기 때문으로 추측을 한다라고 했고요. 음,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표기하면 성능의 병목은 음. 어, 텍스트 디코더가 아니라 이미지 인코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방식으로 1년 뒤에 증명이 됐죠. 결국 이제 이 텍스트 디코더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했더니 잘 되더라가 이제 답이었죠. GPT-4를 보면요. 아,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2년도 5월의 얘기고요.
그 2023년도 3월의 얘기는 음, 챗GPT에다가 VIT를 붙였더니 엄청 그냥 잘 되더라. 근데 그 네. 챗GPT의 모델 사이즈는 뭐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GPT-3에 준하는 175빌리언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텍스트 디코더더라가 이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론에 잘 못 도달했던 이유는 데이터 스케일링이나 모델 스케일링을 조금밖에 안 해봤기 때문이다로 아, 네네. 결론이 네,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음, 결국 그 GPT-4 이상 그거보다 더 키워봤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방식은 음, 그만하겠다고 알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얘네도 그러니까 그 오픈 AI도 음, 세츄레이션 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세츄레이션 되는 걸 막을 수 없었는데 음, 근데 음, 그러니까 결국 이 깃을 만든 분들은 그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이 모델의 어떤 면에서의 한계에 의해서 그 음. 세츄레이션이 훨씬 빨리 온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 모델에서 음, 엄청 키워봤자 큰 의미는 음.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이 구조에서는 아마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지금 와서 한 얘기지만, 그죠? 아, 지금 네네. 와서 한 얘기지만, 이 구조에서는 잘 안 됐을 것 같고, 저는 이 논문의 저자들의 문제의식 중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주얼 객체, 비주얼 엔티티랑 그 텍스트의 이제 그런 맥락이 얼라이먼트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여기서 모델 사이즈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주는 뭔가 그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델에. 근데 그런 디자인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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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후대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더 잘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큰 거는 디코더 사이즈입니다. 네. 아, 네. 어, 아까 말씀드린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뒤에 순서가 올리라는 게 다시 한번 치른 거고요. 아까 음, 말씀다시피 큰 어떤 데이터 사이즈에서는 크로스 어텐션보다는 음, 콘캣이 더 좋았다라는 음, 내용이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디코더 그 초기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제 랜덤이냐 아니면 벌트로 트레이닝 된 거냐에서는 랜덤이 살짝 더 좋았고 벌트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직 말씀 안 드린 건데 음, 그 이미지 인코더의 프리 트레이닝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립 베이스였는데 음, 그 이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세 가지 했는데 하나는 랜덤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는 이미지넷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한 거였습니다. 음,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는 이미지넷으로 마스크 음, 어토 인코더를 수행을 하는 음, 거였고요. 음. 이 네 개 중에서 클립이 훨씬 좋았다. 네, 그 이미지 캡셔닝 등등의 태스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클립이라는 모델은 비전 인코더를 학습할 때 텍스트랑 얼라이먼트를 하면서 학습시키는 애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런 VLM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VLM 그 비전 인코더들은 클립 방식으로 학습해야 된다고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이 논문에서 그건 되게 잘 짚었는데 네. 그러면 텍스트 디코더의 체크 포인트를 왜 프롬 스크래치에서 했냐? 차라리 이런 클립에서 학습에 사용됐던 여기 텍스트 인코더도 들어가니까 클립에는 아, 네네. 그런 모델의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이닛을 시켰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그게 이제 문제 네. 의식이 결국 그런 얼라이먼트가 문제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논문에서요. 아, 네네. 맞습니다. 뭐, 네, 결과는 네,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딱 생각이 든 게, 여기서 슈퍼바이즈드가 음, 지금 이 논문에서, 이 모델에서는 그,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다른 방식으로 했잖아요. 원하는 음, 코딩 말고. 음, 그런데 여기서의 그 슈퍼바이즈드를 통한 그 인코더 학습 방식이 음, 풀리 커넥티드로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음, 텍스트 음, 기반, 그 제너레이션 기반으로 한 건지가 안 써 있네요. 음. 아,
아마도 텍스트 기반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아니, 텍스트 네. 기반이래. 아마도 풀리 아, 커넥티드 기반일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는. 네네.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 방식에 다 그 풀리 커넥티드 연결해서 하는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네. 그죠? 그죠? 네네. 아,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VIT가 이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 아마 VIT 방식, VIT에서 학습했던 방식 그대로 쓴 거고. 네. 그죠? 요거는 MA 방식으로 쓴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음. 네. 아, 그리고 여기까지가 발표고요. 네. 그리고 뒤에는 뭐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그, 기에서 쓴 코스와인이라는 그 방식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음. 그, 멀티헤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가로축, 하나는 세로축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저도 코스와인이라는 논문을 처음 듣는데 뭔가 되게 네네. 재밌어 보이네요. 그, 네. 그래서 혹시, 그, 혹시 살펴보셨나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음. 뭐다 살펴보지 음. 못하고 그냥 뭐 이런 거, 결국 그 간단하게 보니까 로컬하고 글로벌한 그런 음. 정보를 둘 다 음. 얻으려는 네, 아, 그런 네네. 노력이 강했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사실 이미지도, 네, 네네, 어, 그, 말씀하신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이미지 전체 씬을 보는 컨텍스트를 캡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엔티티가 존재하는지 그냥 오브젝티브 디텍션 태스크를 해야 되는 태스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마치 랭귀지 모델에서 CLS 토큰의 역할이고, 여기가 나머지 이제 그 토큰들의 역할인 것처럼 이것도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요 크로스와인이라는 논문은 아마도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같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모티베이션으로 한 논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그 다빗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음, 일반적인 그 이제 VIT하고 그다음 그거 그 토큰을 그 트랜스포드 시켜서 그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그 음, 채널 토큰을 이라는 걸 그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것도 그 두 방식을 써서 음, 앞부분은 그 스파셜 윈도우, 두 번째는 채널 그룹 음. 윈도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범님 발표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코멘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 재미있게 읽긴 했는데 그 음, 논문에 그 저희가 스터디했던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이 논문의 난이도가 좀 낮았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좀 읽기가 어려웠어요. 좀 음, 논문을 좀 잘 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 그 문학적으로 잘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네, 모델 가지고도, 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간단한 모델 가지고도 그 소타를 찍을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음. 생각도 했습니다. 뭐 사실 요즘 소타 찍는 거는 어, 데이터 스케일과 데이터량, 그러니까 데이터 스케일과 모델 스케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타의 천화가 짧잖아요. 네네. 그 뭐 한 달, 두 달, 두 달 천화 정도, 한 달 천화 짧으면 네, 그 정도가 이제 소타의 그 기간이고 소타를 찍는 것보다는 뭔가 되게 그 이피션시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는 더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소타를 찍어가지고 뭔가 되게 컨트리뷰션을 크게 주장하는 시대는 약간 끝나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범님 수고하셨고, 저도 이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일단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Unified Generative Model for Pre-training, 그러니까 VLM을 위한 Unified Generative Model for Pre-training을 제안한 논문이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다양한 그런 그 OCR, 오브젝티브 디텍터 뭐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통일된 하나의 그런 그 천하를 통일하고 싶은 그런 그 아키텍처를 뭔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지 인코더 하나와 이제 텍스트 디코더 하나를 접붙인 시투식 반대로 접붙인 GIT란 모델로 결과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전 인코더는 클립 계열의 모델을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고, 텍스트 디코더는 from scratch로부터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를 학습하는 거는 LM, 그러니까 그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오브젝티브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제 그 붙여가지고 연속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이해를 했고요. 모델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0.8B 그리고 그 다음 GIT2가 이제 12.9B가 됐죠. 네, 그 정도이고 이게 이제 포지션적으로는 코카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 사용됐던 텍스트 이미지 투 텍스트 페어도 어, 대략적으로 12.9B 정도의 텍스트 이미지 투 텍스트 페어가 사용됐고 요거는 코카의 3B를 썼던 것과 이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능은 코카보다 약간 좋은 정도의 어, 이제 벤치마크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캡셔닝에서는 성능 개선이 대폭 있었으나 언더스탠딩 계열, 그러니까 뭐 VQA라든지 뭐 OCR이라든지 뭐 비디오 QA라든지 이런 언더스탠딩 계열에서는 성능 개선이 있긴 있었으나 약간 미미했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논문이긴 했지만 저는 뭐 되게 좋게 보는 건 뭐냐면은 어, 되게 많은 실험을 해서 해주셨어요. 이 논문에서 되게 네. 많은 실험을 했고 되게 다양한 가설과 생각을 하게 한 논문이고 이거에 오히려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처럼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아,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논문이어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고요. 뭐 어떤 것은 맞았고 어떤 건 틀렸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뭐 네. 그런 거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고요. 네, 뭐 제가 좀 사족을 길게 달았습니다만은 네, 오늘 논문 발표는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기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